이외에 저희 연구실에서 그 4대강 녹조 문제에 대해서 샘플을 한 결과 그 결과에 대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2013년 8월에 그 한강의 녹조락대를 하면서 신문사 여러 군데서 보도된 사진들이 유명하게 있습니다. 2015년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마찬가지 2015년도에 낙동강 녹조 현상의 사진인데 여기는 녹조 현상은 상당히 심각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6년도 낙동강 녹조 현상 사진입니다. 실제로 저희는 2015년도 8월 27일부터 8월 29일 3일에 걸쳐서 이 4대강 전역에서 8지점에 관해서 샘플링을 샘플링을 하였습니다. 낙동강에 보시면 스테이션 1부터 3까지 3지점, 그 다음에 영산강의 한 지점, 문강의 한 지점, 그리고 한강의 3지점, 이렇게 해서 전체 8지점에 대해서 샘플을 떠가지고 와서 그때 그 마이크로시스템 독소가 과연 얼마나 있는지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실제 그 샘플링 할 때의 사진을 이렇게 담아뒀습니다. 스테이션 1, 스테이션 2, 스테이션 4. 낙동강 지역에 대한 스테이션에 대한 각 샘플링 날의 사진입니다. 이 낙동강에서 채취한 샘플을 당시 간이 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 저희가 볼 때는 이 마이크로시스티스 에르기노사라든지 마이크로시스티스 이치우블레이브 같은 이 마이크로시스티스가 우점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모든 사진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마이크로시스티스 에르기노사라든지 마이크로시스티스 이치우블레이브가 보였습니다. 영산강 녹조 샘플 할 때의 그 현장 사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점처럼 이 떠다니는 물질 자체가 이 녹조 현상을 일으키는 남조류라고 생각됩니다. 금강이고요. 그 다음에 한강입니다. 한강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 큰 원을 가진 마이크로시스티스 이치오블레이브라든지 아니면 이 부분에 여러 방면으로 존재하는 마이크로시스티스 에르기노사 같은 이 마이크로시스티스 족이 역시 우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샘플을 가지고 와서 여러 가지 처리를 거쳐서 그래서 마이크로시스틴 즉 남조류 독에 대해서 분석을 실행하였습니다. 실제로 이 분석 결과의 하나의 예인데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아주 순수한 독 이쪽에 표준 시료가 되고 그 다음에 이와 비교해서 그 스테이션 3의 결과인데 이 결과 이와 비교해서 농도가 얼마가 되는지 측정을 하였습니다. 실제 결과치입니다. 실제 결과치를 보면 낙동강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마이크로시스틴이 있지만 그 중에서 그 모든 총 마이크로시스틴 농도를 보시면 215, 26, 456이라는 WHO 기준 자체가 음용수에 포함된 마이크로시스틴의 농도가 1 마이크로그램 per 리터인데 그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농도라고 생각되지만 이러한 농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영산강 같은 경우에는 204, 문강 같은 경우는 324, 한강 같은 경우는 64에서 410까지 이러한 농도를 보였습니다. 이 마지막에 있는 WHO 기준 마이크로시스틴 당량이라는 것에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 각각의 그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기본 자체는 같지만 거기에 포함된 그 단백질의 종류에 따라서 이 마이크로시스틴을 약 80종류까지 분류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가장 많이 빈번하게 검출되는 게 이 세 종류인데요. 이 세 종류의 그 마이크로시스틴 RR, LR, YR이 있는데 이 세 종류 같은 경우에는 각각 자신이 가진 독성이 다릅니다.
간단히 예를 들면 마이크로시스틴 LR이 가장 독성이 세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시스틴 RR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시스틴 LR의 약 10분의 1의 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마이크로시스틴 YR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시스틴 LR과 거의 비슷한 독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그 계산상으로 마이크로시스틴 LR이라 모두 생각을 할 때 독성이 얼마인지를 나타낸 결과가 이쪽입니다. 마이크로시스틴 RR이 10분의 1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감소가 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마이크로시스틴의 농도는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방금 전에 보여드린 분석 결과 같은 경우에는 HPLC라는 그 기기를 사용해서 했는데, 이에 대해서 비교를 하기 위해서 다른 연구실에서 엘리사, 이레이저 여러 가지 그 용어로 불립니다만 효소 면역 정량법이라는 이 방법을 이용을 해서도 비교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그 결과 그 위쪽이 이 낙동강 세 지역에 관한 데이터고요. 영산강, 진강, 한강에 대한 데이터인데 그 값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상당히 높은 양의 그 마이크로시스틴을 포함하고 있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엘리사법을 이용해서 이 퇴적층에 대한 그 독소가 얼마큼 함유되어 있는지 또 확인을 해보았는데, 이 퇴적층에도 역시 그 마이크로시스틴은 함유가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후에 2015년 9월에 부산대학으로부터 제공받은 그 어류 샘플에 대해서 또 독성 분석을 하였습니다. 이 낙동강 하구투 근처에서 채취한 강준치, 농어, 숭어에 대해서 샘플을 받아서 그래서 그에 대한 마이크로시스틴 농도를 측정하였습니다. 이 동물 샘플 같은 경우에는 실제 좀 더 복잡한 그런 과정을 거쳐서 분석을 하였습니다. 이 분석 방법이 여기 나타났습니다. 실제 결과입니다. 이 HPLC라는 기기를 통해서 분석한 결과, 각각 저희가 받은 경우에는 저희가 받은 샘플 같은 경우에는 이 한 마리 전체의 생선을 받은 게 아니라 그 강주치 같은 경우에는 내장 부위, 숭어 같은 경우에는 내장 부위, 농어 같은 경우에는 간만 받아서 그에 대한 그 마이크로시스틴 분석을 한 결과 각각 1, 5, 1.68 정도의 그 독이 실제로 그 어류에도 축적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보시는 그래프는 2007년 영천호에서 수채 및 어류의 마이크로시스틴 농도에 대한 연구 결과에 대한 것을 제가 좀 가져왔습니다. 실제 그 당시에 영천호에서 그 호수의 그 물 내에서 그 마이크로시스틴이 얼마큼 포함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그래프가 이쪽입니다. 농도 차이의 변화는 있지만 점점 마이크로시스틴 농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또한 이 영천호 어류에서 꺽붕어, 잉어, 메기를 잡아서 그 당시에 아가미, 내장, 간, 근육에 대해서 그 마이크로시스틴이 얼만큼 포함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봤습니다. 여러 가지 그 각 조직에 대해서 차이는 있지만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 호수에 마이크로시스틴이 존재를 하면 그 마이크로시스틴을 마이크로시스틴 자체가 그 어류에 축적이 될 수 있다는 이 가능성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